우리는 올해 모의고사 3월 거의 36번 순서 배열 문제고 저는 순서를 옳은 형태로 배열해 놨어요. 자, 이 글은 그 신체 발달의 과정의 특징?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고요. 그 특징을 여러분이 잘 잡으셔야 합니다. 자, 가봅시다. 인간의 몸의 발전이요. 근데 어디에서 이 발전이 이루어지냐면, 싱글 셀, 하나의 세포로부터 인간의 몸이 발전을 한대. 그치? 태아는 원래 처음에 뭐야? 수정체, 세포 하나잖아요? 그치? 여기서부터 세포 분열을 막 해가면서 가는 거니까,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한 인간의 몸의 발전은 provide many example of the structure reaching is that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구조적 풍부함의 많은 예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즉 인간의 단일 세포에서 발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자체가 구조의 어떤 풍부함 이런 거의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그 구조의 풍부함은 뭐냐면요. is possible. 가능하게 한 것이죠. 어떨 때 the repeat production of random variation인데 variation은 변화, 여기선 변형으로 보셔도 되고 맥락상 발전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작위적인 변형에 반복된 생산, 그러니까 무작위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반복해서 생산이 되어진대요. 이것이 뭐와 결합되어지냐면 non-random selection, 안 무작위적 선택.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작위 선택과 여기서는 그냥 비무작위 선택이 두 개가 결합되어져 있을 때 이러한 구조적 풍부함이 가능하다라는 것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야? 자, 뭔가 우리가 그 하나의 세포가 다양한 구조적으로 변형이 되어져서 다채롭게 되어지는 것은 반복된 랜덤 무작위 변형의 반복과 동시에 뭐가 표현 동시에 비무작위적 선택 이 두 개가 결합되어질 때 가능하대요. 애기 소리야, 고양이 소리야? 애기야? 아, 그렇구나. 정말 애기인가 봐, 그지?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진대요. 자, 그럼 이 과정을 이제 상술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이제 잡으셔야 하는데, 자 보시면은 자 띠링띠링 동사를 좀 잡아야겠다. 동사 어디 있어요, 여러분아? 동사. 자, 여기 어쨌든 all pages 주어 복수 동사니까 잡기가 조금 더 어렵죠. 단수면 쉬울 텐데. 자, 얘가 동사. 자, 그러면 인간의 발전의 모든 단계, 그러니까 즉 세포 단일 세포에서 태아가 막 세포 분열을 하는 것부터 인간의 성장까지 다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임브로이가 배아입니다. 배아에서 인간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모든 신체의 발달 과정은 다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뭘 보여주냐면 랜덤 액티비티, 무작위적인 활동을 보여줍니다. 근데 어느 단계에서 셀룰러 레벨, 세포 단계에서는 거의 무작위적으로 활동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몸의 포메이션, 형성,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은 다음에 또 기초하고 있는데 뭐에 기초하냐면 새로운 가능성들에 기초하고 있죠. 근데 그 가능성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이런 활동들, 이런 활동들에 의해 발생되어지는 새로운 가능성에 기초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런 활동은 세포의 무작위적인 활동이죠. 자, 예를 들면 배아의 단계에서는 얘가 남자일지 여자일지 알아 몰라? 모르겠지. 근데 이게 무작위로 하다가 뭐 X염색체랑 Y염색체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에 따라 네 남자애가 될 수도 있고 여자애가 될 수도 있다는 거겠지. 물론 예. 그래서 이 수정체가 남자로 되느냐 여자로 되느냐의 어떤 결정적인 이런 게 있니? 들어본 적 있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되게 획기적일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세포 분열 자체가 랜덤 무작위로 분열을 할 거고 이것이 뭔가 가능성들을 만들어낼 것이래요. 근데 이 활동들은요 당연히 모학 짝꿍을 이룹니다.
당근 뭐랑 짝꿍을 이뤄야 돼? 얘랑 결합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비무작위.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되냐 이건. 이거 비무작위 계획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래서 요거가 들어갈 거예요. With the selection of those outcomes. 그러한 결과들의 선택과 짝꿍을 이루어서 결합되어져서 이렇게 갈 건데 여기서 those outcomes 뒤에 대치 요 예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satisfy previous built-in criteria라고 나오고 있지요. built-in이니까 내재된 이란 뜻이고 예를 들면 야를 선천적인 뭐 이런 의미로 보셔도 되겠죠. 선천적인 기준, 이전에 선천적 기준에 만족하는 그런 결과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도즈는 관계사에 수식받아서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심?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작위적, 비무작위적 선택이라는 것은 내재된 기준, 이전의 내재된 기준이네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선천적인 약간 이런 건데, 자, 예를 들면, 곱슬머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에 어쨌든 유전자에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 자, 그럼 곱슬머리랑 직모랑 누가 우성이야? 우성이라는 거는 뭐 좋고 나쁘면이 아니라 강력한 거 있잖아. 지금 완전 곱실곱실 아빠랑 완전 직모 엄마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다? 아기는 곱실곱실일까 직모일까? 반반? 반곱슬? 뭐가 우성이야? 곱슬. 곱슬이 우성이래요. 그래서 엄마가 완전 막 생직모여도 아기는 곱슬일 수 있지.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마다 놀라운 게 이제 그건데 걔 누구지? 웰시코기 있잖아. 강아지. 걔가 되게 짤뚱하잖아. 근데 웰시코기 몸 형태 있잖아. 그 형태가 정말 강력한 우성인가 봐. 얘가 심지어 진돗개, 다리 긴 진돗개랑 새끼를 낳아도 진돗개가 얼굴은 하얗고 진돗개인데 몸이 웰시코기야. 그래서 웰시코기의 그 짜리몽땅과 긴 허리는 아주 강력한 유전자인가 봐. 그리고 그 웰시코기의 그 털 모양 있잖아. 하얀 색깔의 그 흰 색깔 그거는 또 되게 열성인가 봐. 그래서 외형 있지. 털이랑 얼굴 생김새 이런 거는 다른 애가 나오고 몸의 형태는 외식곡이더라고. 되게 웃겨. 그래서 이렇게 빌트인 크리테리아 이것은 이제 선천적 기준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의 선택과 결합을 이루어서 뭐가 형성된다고? 몸의 형태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앞에 박스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다시 한번 그대로 재진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C가 맨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치? 뭐 지시어나 이런 게 없지. 근데 완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얘가 맨 앞에 온다라고 내용적으로 잡아주셔야 하는 글이에요. 물론 나머지 BC의 힌트들이 있겠죠. 자, 가보시면 늘 항상 말입니다. 새로운 구조라는 건요. 새로운 구조 뭐 몸이 형성해 가는 것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애가 이미 태어났어. 애가 태어나서 뭐 예를 들면 뭐 어렸을 때는 되게 귀염귀염 동글동글 했는데 애가 뭐 청소년기 갑자기 1년에 막 십몇 cm씩 쭉쭉쭉 커. 큰 키가 형성되어지는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몸이 형성되어지는 것은요. 뭐의 기초에 있냐면 old structure, 낡은 구조, 그러니까 옛 구조의 기초에 있지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옛 구조라는 게 뭐예요? 이 글에서는 previous built-in criteria 이겠네요. 그렇죠? 이전에 이미 내재된 기준일 거고 자, 예를 들면 제가 조그만 애가 동글동글 짤뚱짤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기 때도 쟤 딱 보면 쟤는 키가 많이 크겠다. 쟤는 별로 안 크겠다라는 게 대충 보이는데 다리를 보면은 느낌이 오거든. 그래서 우리 보시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중간에 한번 이렇게 있잖아요. 근육질 아니야? 여기 있잖아. 여기 무릎에서 허벅지, 무릎에서 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 어디가 길면 키가 커지게. 여기가 길면은 애가 키가 딱 봤는데 애긴데 여기가 유독 길어. 그럼 걔는 키 많이 크래요. 서양 애들을 보면 여기가 길어요. 여기는 좀 짧고. 그래서 딱 보면은 쟤 유달리 무릎과 다리 뭔가 뭐라고 하니 여기 뭐라고 정강이라고 하나요? 여기 길다. 저는 걔는 키클럽이라고 보일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애기 때는 다 조그마잖아. 그치? 근데 얘가 왕 커지거든? 자, 그럼 이 새로운 구조는 낡은 구조의 기초에 있대.
근데 여기서 이 낡은 구조는 뭘까? 엄마 아빠의 키겠지?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 놓은 이미 유전자. 물론 눈으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의 기초에서 가겠죠. 자, 이런 거에 기초에 있죠. and 그리고 at every stage 모든 그 구조 단계 몸이 형성되어지는 all pace라고 나왔죠. 모든 구조마다 selection 그 선택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키가 이만큼 커질 거냐 뭐 앞으로 커질 거냐와 같은 이런 선택들은 뭘 선호합니까? 몇몇의 세포들을 favors 더 선호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세포들은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빠 곱슬이야 우성이야 강력한 우성이야 그러면 우성 유전자를 이 선택이 선호하고 그럼 직모는 제거하게 되는 거겠죠. 둘 다 발현될 수는 없다고요. 반반 나올 수는 없다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favor라는 것이 몇몇 세포들을 선택하고 몇몇을 제거한다라는 것이 세포가 발현되어지는 어떤 것이 우성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some cells, 여기 other cells였으니까 복수 others로 나온 거.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세포들이 분열되고 형성되고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가. 그냥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자, B 봅시다. 생존자들은요. serve, 기능을 하는데 뭘 하기 위해서 작동을 하냐면 새로운 세포들을 생산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존자들이 누구야? 갑자기? 태어난 애들? 아니지? 여기서 뭐야? 선택된 세포들인 거죠. 그래서 위에 some cells인 거고 조금 풀었으면 the selected cells가 되겠네요. 선호되어진 세포들. 자, 이 생존자들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건데 그 새로운 세포들은요 undergo further rounds of selection 그 다음에 라운드가 이제 1라운드, 2라운드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 단계 further니까 그 이후에 여러 단계들을 겪어가는 새로운 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아기 태아가 태어나서 키구도 성장하고 뇌의 기능도 발달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한번 큰 변화가 일어나지 언제? 2차 성징할 때. 그럼 이때 뭐 남자 아이들은 뭐 변성기도 오고 키도 쭉쭉 커지고 수염도 나고 등등등. 그치 수염은 남자가 나는 거 같지? 뭐 이런 식으로 이후 단계들의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말입니다. 근데요. 이것을 제외하고 except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전치사가 나오니까 중간에 희한한 데 들어가 있지 않니? except cells and extension of cells 이렇게 나온 거 사이에 근데 면역체계에서 말입니다. 면역체계에서는 세포와 그리고 세포의 연장에 대한 예외 이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선택되어지지는 않아요.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미안. 쏘리 이렇게 봐야겠다. 미안. 자, except 뒤에 그냥 전체사로 보셔야 되겠네요. 면역 체계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면역 체계 자체를 제외하면 세포와 세포의 연장이라는 것은 유전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발전하는 동안 맞지? 아니야? 쏘리 잠깐만. But letter position 맞는디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면역 체계를 제외하고 세포와 세포의 확장은 유전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 but letter D에 오히려 이렇게 됩니다. 라고서 헷갈려 보이는데 but이 병렬이에요. but의 병렬. 그러니까 letter 보시 마시고 가시면 여기 are selected 동사 B 그러면 앞에 여기 있네. are 띠리리링 동사 A. 이렇게 그냥 단순 버퍼 병렬. 자, 그러면은 나데이 법비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 체계를 제외하고 세포와 세포의 연장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발전 기간 동안, 그러니까 성장하는 동안 유전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럼 뭘로 선택되어지는데요? positionally 위치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유전적으로 되는 것과 그럼 위치적으로 선택되는 게 뭐지?
를 설명해야겠죠, 뒤에서.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면역 체계는 예외로라고 나오니까 면역 체계 설명이 되면 좋겠지만 이 지문에서는 안 됐고, 여기 부분이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포가 어떤 것들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세포가 후속으로 어떤 세포를 만들 것인지를 쭉 영향을 미칠 텐데, 그 하나의 처음에 만들어진 선택되어진 거 이후에 무엇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인가의 체계가 얘로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이어서 설명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단계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후속 성장의 과정. 자, 그래서 말입니다. In the right place. 적절한 장소에 있는 애들. 자, 그럼 여기 또 여기서 말하는 갑자기 positionally 위치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거야. 나오니까 걔를 이렇게 받아준 거죠. 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오른자리, 제자리에 있는 애들이요. 근데 제자리에 있는 대탄 애들 하면서 역시 관계대명사가 those 수식한 거고, 물론 여기에서는 세포들일 텐데, 근데 여기서 도즈를 앞에 걸 받았다고 보지 마시고 대퇴에 의해서 받았다고 봐주세요. 물론 세포들이겠으나 제자리에 있는, 근데 어떤 애들? 제자리에 있는 적절한 커넥션, 관계를 맡고 있는 애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관계라는 게 뭐겠어? 랜덤으로 선택되는 애와 비랜덤으로 선택되어지는 애가 결합돼서 뭐 분열한다며. 그러니까 positionally selected, 위치적으로 선택된 애들, 그러니까 근데 위치적으로 선택받을 제자리에 있는 애들이 선택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버려지겠지. 역시 얘네들, 근데 얘네들이 또 무작위와 랜덤 사이에 어떤 적절한 결합을 만들어낸 세포들 이렇게 가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위치가 뭔데 이건데, 이거 유전자 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서 지도라는 건 어떤 위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애들이 stimulate,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걔네들, 어떤 애들? 적절하지 않은 곳에 있는 애들이 뭐 되겠어요? 아이고야, 미안. 제자리에 있지 않은 애들은 당근 제거되어줘야겠죠. 그러니까 선택받는 애와 선택받지 못한 자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don't가 받은 건 뭐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애들이겠지. 그러니까 대동사, 일반 동사가 일반 동사 받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자리에 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애들은 그럼 당근 제거되어지겠죠. 너무 추상적 설명을 하고 있지. 자, 우선 첫 번째, 어떤 세포들이 선택되어져서 그것이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는 랜덤과 그 다음에 비랜덤의 과정으로 만들어질 건데, 최초의 세포가 선택되어지는 건 랜덤이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비무작위적 선택이 될 텐데, 이 비무작위적이라는 것이 뭐에 기초했냐? 첫 번째는 이전에 선택된 구조의 기초에서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제거될 거고, 생존한 애들은 이후의 발전 과정을 또 겪어갈 텐데, 그때 발전 과정은 또 두 번째, 이때는 뭘로? 위치상 적절한 곳에 있는 애들이 선택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는 무작위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생존자들이 이제 세포를 연장해 갈 건데 그것은 위치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적절한 위치에 있는 애들이 올 거고, 그리고 그 적절한 위치에 있는 애들이 적절한 관계를 맺는 걸로 요 다음 단계로 가고, 그렇지 않은 애는 역시 또 제거돼 갈 거예요 라는 그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계의 과정을 서술하는 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흡사, 뭐와 같다? 조각을 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쳐낼 것과 쳐내지 않을 것,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전략의
자연스러운 결과는요. 그럼 이 전략이 뭔데? 자기와 무작위 과정의 세포 분열이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의 선택과 제거와 같은 이러한 전략에 의해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가 Great Variability, 대단한 어떤 변형, 발전이겠죠. 그래서 변이성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고 뭐로부터 나왔어요? 단일 세포에서 하나의 개체에서 또 다른 개체로요. 어디에서? 세포 수준에서요. 그리고 molecular level, 그 다음으로는 분자 수준으로요. 그래서 변화 발전의 단계들은 각각의 하나하나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대단한 변형과 변이의 과정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설사 그것이 굉장히 큰 규모의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 할지라도 사실상은 개개의 세포 과정의 단일한 선택과 선택의 연속 과정이에요. 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네. 자, 이게 그래서는 순서 배열 문제로 이제 나왔던 거죠. 순서 배열 문제로 나온 거고 이 순서 배열에서 힌트는 얘는 그냥 이것이 다시 재순수됐다 정도로 받으셔야 되고요. 대박 힌트는 B에 하나 있었던 건데 얘요. 누구? 얘요. 얘가 이 순서 배열의 최대 힌트였던 것이고요. 그치? 그 다음은 얘. 내용적으로 받으셨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순서 배열 문제로 나왔던 거고 쏘리.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그냥 세포 변형 단계의 특징 정도로 보시면 되고 어떻다? 매우 복잡하고 상호 연결돼 있다. 과거의 구조의 기초에서 발전되는 것이고 근데 그 과정은 각각의 낱낱이 세포 수준에서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변이하는 과정이다. 등등등 얘기하고 있는 걸 끝. 조금 더 자세히 있었으면 좀 더 설명을 해주던가 하면 좋을 텐데 그냥 이 수준에서 끝났어요. 차라리 구체적 설명을 해줄 거면 얘 날리고 D를 좀 더 붙여주면 좋겠지만 이건 무슨 문제였어 원래? 순서 배열 문제였으니까 가장 난이도 있게 내려고 이렇게 요 정도에서 마무리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 특징은 그러면은 어떤 구체적인 뭔가 기준이나 이런 게 되게 구체적 기준이나 이런 기보다는 어쨌든 랜덤의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구조로 보면 꽤 비슷하지만 개개인은 다 다른 굉장히 대단한 변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에 좀 약간의 그 내포된 의미까지 조금 더 살펴보면 큰 구조에서는 꽤 흡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상 뭘까? 그냥 대략적 틀에서 보면 인간의 세포가 분열해가고 인간이 성장해가는 것에서 세포의 분열이라든가 발전이라는 거는 큰 틀에서 보면 다 흡사하죠. 인간은 다 비슷한 세포 분열의 과정과 성장 발전의 과정을 갈 거 아니야? 심지어 쌍둥이는 더 비슷하겠지. 그치? 예를 들면 일란성 쌍둥이 그럼 완전 똑같아? 커갈수록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의 흡사하겠지만 그래서 비슷하지만 개체와 개체는 어떻다? 다 다르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간 거야. Great variability. 그래서 개체와 개체 간의 대단한 변이성을 가지고 있죠 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 글에서 흡사하지만 from individual to individual 여기가 되게 독특하게 고유하게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다양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냥 유니크. 유니클리란 표현 잘 안 쓰는데. 그래서 individually 개별적인 변이 과정이 나타나죠.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이 조금 주의해서 이해하자.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 달라요? 이런 거요. 네. 네. 자, 그 다음 37번 갑니다. 자, 37번도 역시 순서 배열 문제였던 거죠. 네. 우리 그때 우리 여기서 나왔던 거지? 모의고사에서 원격 진료?
그치? 이거는 원격 진료의 약간 연장판이에요. 되게 이쪽에 많이 꽂히셨나 봐요. 네. 자, 여기서는 여기 홈케어, 재택 이걸 이제 해설에서는 재택 간호시 간호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간호해 주는 거. 자, 가봅시다. The ever increasing cost of home care. 재택 간호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누구에 대한 간호냐면은 for elderly and needy persons 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노인이나 또는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집에서 돌보는 데에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계속해서 증가하는 비용을 어디다가 갖다 줘? under control. 통제하에 데려다 놓기 위해서. 이 말이니까 그냥 쉽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래서 쉽게 쓰려면 그냥 여기다 컨트롤 썼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쓴 거고요. bring A under control. 그래서 계속 증가하는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manager of home care providers까지요. 재택 간호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관리자는 have introduced management system. 뭔가 관리 체계를 도입해 오고 있습니다. 말 길게 썼지만 핵심적으로 뭘 통제하려는 거야? 재택 간호의 비용의 통제 방식을 소개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시스템은요, 그대로 왔죠. 되게 쉽게 왔죠, 여기는. 이런 그 재택 간호 관리 시스템은요, 재택 간호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택 간호사라고 해야 되니? 이런 사람들의 임무를 specify,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즉,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뭐고 이런 치료 저런 치료 이런 식으로 그 간호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와 뭐를 구체화하고 있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동, 그러니까 간호 업무를 구체화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과 그 다음에 예산 이런 것들을 다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있는데 어떤 시간과 예산이냐면 available to perform this task. 이러한 간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시간과 예산. 됐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 시간은 예를 들면 집으로 출동하는 간호사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예산이라는 거는 내가 이 돌봄 서비스를 받는 환자, 그러니까 소비자죠. 소비자가 돈이 많아.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엄청 오랜 시간까지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돌봄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 사람에게 제공해야 할 임무와 역할, 간호 역할이 많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렉트로닉 리포팅 시스템, 가서 환자를 돌보겠지요. 그래서 들어가서 예를 들면 혈압을 재고 뭘 하고 뭔가 하고 막 이런 검진을 했고 그 검진에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보고나 기록 같은 게 나오겠지. 그래서 전기 보고 시스템 이런 것들을 홈케어 노동자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오형식입니다. to report 보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요. 그래서 돌보미가 갔어. 그러면 그 돌보미가 그들이 뭔가 하는 활동들, 그러니까 의료나 진료, 검사 이런 것들을 한 것들을 다 예를 들면 핸드폰에다 다 입력을 하거나 이런 거 어떻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뭐에서? 그들의 액티비티,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요. 그리고 시간들도 보고하게 합니다. 활동과 시간. 어떤 시간? 당근, 가서 쓴 시간. PP 보이시죠? 가서 일한 시간이요, 한마디로. 자, 여기까지 문장 주어 동사로 완전하게 왔는데 마침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분사구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한 보고 활동이나 시간 같은 것들까지 다 세세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보고한 것은 결국 distribution of time and money.
시간이라든가 돈 이런 것들의 분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자, 근데 어떤 시간과 돈이냐면 눈에 보이는 시간과 돈.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시간과 돈이라는 게 뭐예요? 기록을 해서 그냥 기록 안에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통계로 보여준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visible이라는 거는 일하러 간 돌보미가 기록한 시간과 돈이 되겠죠. 맞아요? 자, 이런 것들이 눈에 그러니까 분명해 보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명확하게 파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초해서 뭔가 시간과 돈 같은 것들을 배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병렬이 나와야 되는데 각각의 관리자들의 인지 수준에서 그러니까 관리자는 안 가죠. 그러니까 일하는 간호사가 갔다면 그 간호사가 모든 걸 다 세부적으로 다 기록을 할 것이니까 이 분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또는 병원에서 그 기록에 보고 매니저 수준에서도 뭐가 가능하다? 통제가 가능해지죠. 이렇게 나오고 있고 문법의 병렬 갈게요. 자, 해석 내면에 이렇게 했던 건데 몇 가지로 보셔야 되고 병렬은 visible and controllable. 병렬과 병렬. 자, 그래서 이 간호사가 출동을 해서 일한 것들을 보면서 그가 이 시간에 잘게 쪼개서 요 환자한테서 갈 수 있겠군. 뭐 이런 식으로 돈과 예산들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만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지금 간호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사적 영역은 아닐 수 있거든. 그럼 누구의 돈이 들어가? 정부의 예산이나 지원금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것들도 좀 원만하게 배분할 수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요게 숨겨진 의미 파악하셔야 돼요. 매니저의 인지 수준에서 통제 가능합니다. 즉 누가 관리하는 거야? 지금 주체가 매니저인 거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재택근무의 관리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출동한 간호사들이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하기 시작하면서 분명한 시간들이 눈에 보이게 될 것이고 그것의 기초에 뭐가 가능합니까? 맥락적으로 여기가 중요한 거죠. 통제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즉 집에서 하는 거니까 병원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그치? 그럼 그것의 가장 큰 어려움이 여기서 뭐였다는 것이 나오는 거야? 병원 다 집으로 출동해서 하는 거니까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문제점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관리 체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보고 체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요. 이것은요. 그럼 이게 뭔데요? 통제 가능해지고 분포할 수 있게 배분할 수 있게 되더라. 앞문장 그대로 다시 받은 거고 누가 한다고? 매니저가 한다고. 자, 그래서 매니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은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has contributed to the resolution of the problem. 그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게 되겠죠. contribute는 기여하다죠. 그럼 그 문제가 뭔데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뭔가 이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조직할 수 없었다. 뭐 또 이런 얘기가 여기에 있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것이 나온 거고 그것의 해결책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좀 나온 거죠. 그 해결책은 앞에 그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홈케어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가 누구의 관점이야? 누가 가서 일해? 간호사가 가서 일해. 근데 관리자의 문제에 대해서 관리의 어려움을 관리자 측면에서 해결이 된 거야. 자, 그러면 간호사 입장에서는 간호사는 가서 일도 하고 뭐도 해야 돼? 다 보고해야 돼, 일일이. 간호사 입장에서 좀 짜증나지 않을까? 그치?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걸 반면에 간호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들, 간호사의 입장에서는 may perceive their work, 그들의 일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수준에서 not as a set of separate task, 각각의 다 개별적인 일들의 연속성 상에서 그러니까 각각 하나하나의 일들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잖아요. 사실상
뭐 어떤 환자의 집에 갔어. 혈압 재고 뭐 하고 뭐 해주겠지? 이런 것들이 각각의 일들의 하나의 연속으로서 인지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그것이 뭐 하기 위한 일? To perform as efficient as possible 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우선 이렇게 할게요. 그들이 하는 각각의 개별의 일들의 구성으로서 환자들에게는 인지되어지는 게 아닌데 그 일이 가능한 효율적인 수준에서의 분리된 일로 인지되어지진 않거든요. 그럼 이게 뭔 말이야? 지금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니? 각각의 한 일, 그리고 각각의 들어간 시간 이런 거를 잘게 쪼개서 보고하라는 거잖아. 그런데 간호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라고 하자. 그냥 간호사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일 그리고 각각의 일에 분배된 시간 이런 걸 잘게 쪼개서 입력하겠어? 보고하겠어?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 과정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잘게 쪼개가지고 몇 시에서 뭐 했고 몇 시에서 뭐 했고 몇 시에서 뭐 했고 몇 시에서 뭐 했고 그 환자의 기록, 상태는 뭐였는지 다 기록해라고 하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굳이 기록하는 일이 되게 많아지는 거잖니? 그런 점에서 그들에겐 효율적이지 않다고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네, but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나 as a service to be provided a client라고 나오는데 그러나 서비스로 봤을 때 서비스적 관점에서의 어떤 서비스 환자에게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관점에서는 어떻다? but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병렬은 굳이 왜 이때 이렇게 해놨을까? 여기서 as는 그냥 익혀 봐야겠다. 여기 as A, 여기 as B. 이렇게 해서 가능 효율적으로 인지되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서비스의 관점으로 이 일이 요렇게요. perceive 여기 있다. 미안 왜 이렇게 됐나 했네. 여기 있다. 미안 여기 있다. 자, 첫 번째 효율적인 일로 인지되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일은 고객에게 제공되어져야 할 서비스로 인지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서 내가 혈압을 쟀어?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회사한테 보고할 일, 병원에 보고할 일이지 내가 이 사람의 혈압을 잘 재줘야지가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관점의 변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맥락적 의미를 좀 파악하셔야 되겠네요.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가 아니라 보고해야 할 일로 인지되어질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근데 이 고객은 어떤 고객? With whom they may have developed a relationship까지 나오는데, 자, with whom 나왔으니까 뒷문장 완성할 겁니다. 그래서 they는 간호사들이 맺어 발전시켜야 할 관계요. 누구랑? 그 고객이랑. 그치? 그러니까 with 고객, 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릴레이션십 주동목 문제 완전하게 왔고요. 반드시 with whom으로 쓰셔야 합니다. whom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고객과 발전시켜야 할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럼 이거 뭐야? 문제점이지.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되게 짜증나는 일이고 뭔가 문제를 오히려 낳게 되는 거죠.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거고 이것은요. 곧 뭐를 포함하게 되냐면 고객과의 대화라는 것들도 포함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곧 inquiring about the person well-being 어떤 사람들의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inquiring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문제를 이 고객의 어떤 건강 문제에 대해서 뭔가 물음을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의문을 품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장이요. 수식. 그래서 제한된 시간과 그 다음에 보고를 해야 하는 필수 요청.
그러니까 내가 가서 간호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 제한된 시간 내에 간호만 하고 그냥 오면 되는데 관리 안 된다는 이유로 다 보고하래. 그래서 보고의 요청, 요 사이에서 그렇죠? 제한 시간 안에 보고까지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뭘로 인지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환자를 돌보는 데에 장애로 인지될 수가 있겠죠. 누구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요. 문제점이요. 자, 그리고 이 장애는요. 자, 중요한 거 나오죠? 과목적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장애입니다. 뭐가 불가능해? 서비스도 제공하면 양질의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보고도 잘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직모 쭉쭉 여기까지만 우선 여기까지만 잡을게요. 원래 수식이 여기까지 다 있는 거야. 요구되어진 필요한 서비스의 전달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요구되어지는 안에 양질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됐음? 네. 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지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관리 시스템이 너무 엄격한 거예요. 뭐 들어간 시간부터 언제 혈압을 쟀고 뭐 나왔을 때 몇 시고 막 이런 것까지 너무 엄격하게 보고를 강요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 엄격한 보고 체계는 뭘 낳겠어요? 문제를 낳겠죠. 그래서 홈케어 노동자들을 낳는 게 아니고 자, 리즐트인의 목적어는 정확하게 동명사 역이고요. 얘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홈케어 돌봄 노동자들이 being overloaded and demotivated 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문제 여기서 우선은 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그냥 두 개로 그냥 나열할게요. 그냥 각각을 분리할게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be overloaded. 업무가 가중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치게 될 거예요. 까지. 그래서 여기서 overloaded라고 하면은 너무 많은 부담을 지니고 여기서 너무 많은 부담을 졌다는 거는 제한된 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럼 뭐뭐 해야 되는데 서비스, 간호 돌봄 서비스도 제공해야 하고 동시에 모든 것들을 다 뭐 해야 돼? 기록해야 되죠. 자신의 임무를 기록해야 하는 과중한 일. 과로를 하게 될 거고 막 하나하나 다 보고 하래. 왕 짜증. 일 너무 짜증 나는데 의욕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디서? 여기서. 제가 문제점 자체가 언급되지는 않았겠지만 이거 자체는 관리의 어려움이라는 문제점을 던져주고 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병원의 입장에서 관리 시스템의 입장에서 명확한 보고와 관리 체계는 어떤 해결책을 줄 거예요. 문제의 해결책을 줄 거예요. 뭐의 문제? 관리의 문제. 그것의 해결책이 뭐였던 거야? 보고 관리 체계, 일렉트로닉 리포팅 시스템. 그치? 근데 이것이 누구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과중한 업무와 의욕 상실을 낳을 것입니다. 라는 마이너스 장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순서 배열 문제는 이런 맥락으로 나온 것이고 디스와 디스를 각각 잘 잡으셔야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뭐 연결어 넣어라 이런 수준으로 여러분 학교엔 날지 않을 거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뭐 여기 엄격하면 뭐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어디 나올 것 같냐? 여기? 뭐 이런데 맥락적 어휘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심? 네. 그래서 지금 내용이 우선 제가 아까 문법 하나 설명 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두 가지네요. 자, 여기 우선 병렬 처리 잘 하시고 여기 ing 이렇게 해야 근데 여기 include라는 단수 동사 있으니까 inquires라고 쓰지 마셔야 하는데 이것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inquires라고 써도 큰 무리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고객과의 어떤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점도 내포하고 그리고 그 환자의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환자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는 것도 내포합니다. 이건 똑같은 얘기라서 그래서 사실상은 낼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근데 지금 윗부분에 여기를 볼게요. 제가 여기 with whom으로 나온다 해서 뒷문장 완전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가가지고 환자와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을 할 시간에 보고를 해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같다면 말입니다. 환자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을 그 시간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나오면서 과거의 추측 이러고 나오는 건데 과거의 추측이라는 건 사실 이거 해야 하는데 못했다 약간 이런 걸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develop이 아니라 may have pp로 나오고 있다는 점 반드시 잡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this를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여기서 this는 요거로 보는 게 맞긴 하네. 제가 여기서 그 노동자의 관점에서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것은 이 말인데 이거는 이 사람이 이 고객과 맺는 서비스나 이 서비스 이 시간에 원래는 뭐 해야 돼? 고객과 대화를 한다거나 혹은 고객의 어떤 건강의 상태에 대한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런 거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건 의문을 제기하다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질문을 던지다? 질문하다? 로 봐주시는 게 맞고 여기가 약간 애매했던 건데 고객과 대화를 한다거나 고객의 건강 상태에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할 시간에 이거 못해? 못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고 그럼 여기서 this는요 정확하게 뭐야? 애매하다. 그치? 여기는 서비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보시는 걸로 그래서 제한 시간 안에 고객과의 관계를 맺기보다는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있니? 관리 시스템이랑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주객 전도가 됐다 정도로요. 보시고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심? 네. 그럼 사실상 통제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통제라는 거는 꼭 관리하고 그 점검하다만 통제는 아닌 거잖아. 사실상 통제한다는 얘기는 그 서비스가 잘 작동한다? 제대로 잘 작동하다 하게 하는 것인데 사실 보고 자체에 신경 쓰다 보니까 환자를 돌보는 것 자체는 좀 저하되는 거잖아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은 거지. 근데 관리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의 통제력은 강화되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업무는 과중화되고 있고 그러면 이 질은 어떻게 돼요? 저하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용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장 넣기인데요. 제가 들어갈 문장을 표시를 안 해놨더라고. 뭐가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여기 아니면 뭐 여기겠죠? 라고 생각하고 굳이 이거는 지워도 되는 걸 왜 남겨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가봅시다. 자, 여기는 새해 뭐라고 되지? 새해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을 하게 되는 방법? 뭐 이런 걸 소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되게 낯선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별 처리 줬나요? 네. 여기서 vagrancy라고 하면 물 위에서 떨어짐이라는 뜻이고 본문에서 어디에 걔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고 얘랑 닮은 단어가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 위에서 동떨어진이란 뜻이지. 자, 만약에 그 철새들이 이주를 하면 이렇게 맞춰가지고 얘네들이 이주해 가잖아. 그치? 이렇게 가다가 리빙스턴 기억나지 너네? 너네 리빙스턴 배웠지? 너네 리빙스턴 안 배우나? 아, 너무 오래전이구나. 1학년 때 배워서 기억 안 나? 이렇게 줄지어서 날아가야 하는 새가 줄 맞춰 가는 것이 너무 지루해서 고개를 하고 몰라? 그런 애가 있어.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을 찾아서 떠나는 우리 철새 한 마리가 있거든. 걔처럼 물 위에서 동떨어진 새라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미안해. 1학년 때 얘기하고 그치 몇 년 전인데 그게. 자, 가봅시다. 근데 생각보다 기억 못하더라고. 그치? 너네는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자, 가주어고요. 진주어입니다. 마치 그 동격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것은 굉장히 흔한 가정입니다. 그게 뭔데요? 뒷문장 완전하게 나오겠지? 자, 물 위에서 동떨어진, 그러니까 즉,
고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길을 잃은 로스트의 의미인 건데 정확하게는 물 위에서 동떨어져 혼자 있게 되네요. 대부분의 물 위에서 떨어진 새들은요. 궁극적으로는 죽을 운명에 처해지죠. doomed 하면은 죽을 운명에 처한 이란 뜻이에요. 즉 생존 불가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다 aside from 하면은 뭐뭇을 제쳐두고 란 뜻인데 뭐뭇을 제외하고 란 의미고 우리 앞에서 나온 except except for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the rare cases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궁극적으로 죽어요. 그치? 대부분 죽는데 근데 굳이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걸 왜 넣겠어? 이 드문 경우를 설명하고 싶으니까 굉장히 흔한 드문 경우로 그럼 이 말은 뭐야? 생존 가능. 어떻게 생존 가능한가? 뭐 약간 이런 것들이 포인트겠죠? 자 가봅시다. 아이쿠야 깜짝이야. 있잖아. 아니 뭐지? 또 올라간 김에 여기 있어라 그냥. 네. 자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죽는데요. 근데 이 드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얘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여기서 individuals는 개체들 말한 거죠. 즉 동떨어진 새들이요. able to reorientate and return to their normal range. 그들의 원래의 범위, 그러니까 원래의 지역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다시 왔네? 이런 경우는 생존 가능하대요. 됐죠? 자, return이라고 제가 return만 해석했는데 돌아오다라는 뜻이고요. 자, orientate라는 뜻은 방향성을 잡다, 어디를 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길을 잃어서 잘못 가다가 다시 방향을 잡았대요. 그러니까 원래 돌아올 길로 다시 길을 잘 잡아서 되돌아온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죽어요. 궁극적으로는. 자, 그 결과 말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즉 물 위에서 동떨어져서 길을 잃은 애는 죽어 이 말이지. 사망. 결국 말입니다. 그것은 또한 흔하게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죠. 가주와 진주와. 자, 따라서 대부분 다 죽는데요. 근데 안 죽는 경우는 어쩌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 이런 때는 안 죽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대절이라고 우리는 흔히 추정할 수 있겠네요. 뭐라 추정할 수 있냐면 자, 물 위에서 동떨어짐이란 명사예요. 주어 뒤에 얘가 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근 강조. 즉, 물 위에서 동떨어지게 되는 것 그 자체가 is a relative unimportant biological phenomenon. 상대적으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생물학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왜? 죽으니까. 그치? 어쩌다가 산대. 우와, 어쩌다가 다시 되돌아오면 우연히. 그러니까 동떨어진다는 거는 생물학적 또는 진화나 생존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그걸 굳이 왜 얘기하지? 싶잖아? 그래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생물학적 현상인데, 그래서 이렇게 추정하는 게 맞는데, 근데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해? 근데 얘가 사실상 알고 보면 굉장히 드물게 중요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밑밥을 깐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간다. 이것은 말입니다. 이거 물 위에서 동떨어지게 되는 거 이거는요. 당근 의심해야 할 여지 없이 그러니까 당연히 당근 진실입니다. 뭐가 진실이냐면 for the majority of cases 대부분의 사례에서 이것은 진실이죠. 그럼 이게 뭔데요? 물 위에서 동떨어지는 게 생물학적으로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건 당연히 진실이죠. 됐나요? 네. 즉 중요한 현상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왜냐면 말입니다. 이유네요. 대부분의 결과요. 대부분의 그럴듯한 결과니까 대부분에 나타나는 결과는 대다수의 결과는 어떤 주어진 방향 이름의 사건에 대한 그럼 주어진은 그냥 처하게 된 이란 뜻이고 그냥 여기서는 이거 앞에서 말한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물 위에서 동떨어지게 되는 사건에 가장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장 흔한 결과는 뭐야? 사망인 거죠. 이것은요, 대절인데요. 뭐냐면은 the individual, 즉 무리에서 떨어진 그 개체는요, 결국은 실패하게 될 겁니다. 뭘 실패하게 돼? 생존하게 실패하게 되겠죠. Find enough resources, 충분한 먹이를 찾는 것에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거예요. Or and, 아니면 또 동시에 이렇게 나온 건데 be exposed to, 노출될 것입니다 인 건데요. 노출되는 거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노출될 거예요. 하지 못할 거예요. 이런 데 노출하게 될 겁니다. 어떤데? In hospitable environment condition 이니까 hospitable이 그러니까 살기 좋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존 불가능한 정도로 보시면 되고 살기 힘든 환경의 조건에 노출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게 될 거야? perish, 소멸할 것입니다. 즉 죽는다고요. 이것까지 다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 여기서 그냥 뭐니? vagrants. 뭐 이렇게 물에서 동떨어져서 생존한다라는 이 자체는 그리 중요치 않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아니죠. 까지 얘기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거의 절반은 그냥 안 중요하다니까요. 안 중요하다니까요. 근데요 말이에요. 그러나 자, 여기까지 대전환. 그러니까 제가 여기가 문장으로 넣기가 나온 거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글이 전환되어집니다. There are many lines of evidence. 자, 여기서 many lines of가 1년의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냥 many라고 보셔도 돼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무슨 증거? 다음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뭘 보여주냐면 vagrancy, 어떤 무리에서 동떨어진다라는 것이요. can 뒤에 동사 와야겠죠? dramatically alter the fate of population, species, or even whole ecosystem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그 개체수, 그 새의 개체수의 운명 혹은 그 종 자체의 운명 심지어는 전체 생태계의 운명을 아주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거네. 그래서 사실 대체로는 떨어지면 죽는 경우가 뭐 대다수고 가장 일어날 수 있는 결과인 거고 어쩌다가 살아도 우연히 다시 자기 무리에게로 되돌아와서 원래 서식지로 오게 된 경우에 생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생물학적으로 보면 중요한 현상은 아닌데 근데 생각보다 또 다른 사례들도 많거든요. 많다는 거 적다는 거야? 많다는 거 적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적지만 생각보단 많아. 약간 이런 거지. 아주 희귀하고 아주 희소하지만 그 결과가 되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이거겠고 이 강력한 영향의 결과 그 종의 운명이 바뀌고 전체 생태계에 바뀐데 그러니까 진화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졌다. 이겠네요. 그치? 약간 뭐 그런 건데 우리가 다 조상이 한 곳에서 왔다고 하잖아. 인간의 어디서부터 인간의 문명은 시작됐니? 그러니까 인간 종 지역 어디서 시작됐대?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고 하죠. 그 옛날에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다 퍼져갔지? 뭐 헤엄쳐서 갔나? 옛날에 어땠다? 판이 붙어 있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거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다양한 종이 된 거죠. 어쩌다가. 근데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자주 있나요? 막 우리 판이 막 갈라지네 계속? 아니요. 하지만 그 한 번의 어떤 예외적인 것이 엄청난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중요해요. 약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 주제예요. 자, 그리고 나서 혹시 자주 있는 일이라고 혹시 또 오해할까봐 중간에 또 집어넣은 거죠. 주어 조동사와 동사 사이에 삐짓고 on rare occasion.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드문 경우지만요. 됐지? 계속 드물다 안 중요하다. 드물지만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혹시 오해할까봐 또 나온다. being infrequent. frequent 빈번한 정말 안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드문 일이지만 말입니다.
또 나오죠. 그래서 계속 강조.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요. 즉 얘가 길을 잃어서 혼자 동떨어진 이 사건이요. 극적으로 중요할 수 있어요. 아주 비록 드물긴 하지만요. 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극도로 진화적인 관점에서 생존의 관점에서는 중요합니다. 여긴 중요하다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단어는 여러분이 뭐 잘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언제 왜 중요한데요? 뭐 생존의 변화를, 진화 과정의 변화를 줄 테니까요. 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자, 관점에서 목격되어질 때예요. 수동태예요. 보이시죠?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요.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의 규모에서 보면요. 무슨 시간이요? over which. 그 시간의 범위 동안 이렇게 나오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뒷문장 완전할 거예요. 가보자.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시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긴 시간을 봤을 때 제가 인류의 어떤 문명, 종의 나뉨?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인종의 나뉨처럼. 이렇게 긴 시간을 봤을 때 생물학적이고 진화적인 과정을 펼쳐보면 말입니다. 쭉 눈여겨서 즉 진화적, 생물학적 과정이 벌어지는 진화적 관점에서 벌어지는 긴 시간의 규모로 목격됐을 때 이건 극도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똑같은 새가 이 동네에서는 하얀데 저 동네 갔더니 까맣더라고요. 바로 가자마자 얘가 시커매져? 아니요. 진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됐지요? 네. 자, 대부분의 심오한 결과니까 여기서 중요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뭐에? 무리에서 동떨어져가지고 다른 곳에 어쩌다 보니 이주하고 안 죽고 살아남은 애가 있으면 그것의 중요한 결과들은요. 뭐와 관련이 되냐면요. 자, 이거 낯선데요. 우리 be related to 요거랑 에 익숙한데 얘 그냥 relate 해서 자동사로 나온 거고요. 이러한 심오한 결과는 누구랑 관계가 있냐면요. 자, 여기서 establish 하면은 마련, 설립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뭔가를 마련하게 된 건데요. 마련했다는 것을 여기서는 확보라고 해석했어요. 다음 숫자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입에 착착 붙잡고 써놓은 거고요. 자, 뭘 확보하게 된 거냐면요. 새로운 번식지. 그러니까 즉 뭐 그 개체가 이후에 후손들을 남기게 될 새로운 번식지, 새로운 이주의 루트. 그러니까 뭐 철새인데 원래는 이렇게 갔었는데 뭐 이렇게 어쩌다가 가볍게 아니 원래 이렇게 가다가 애가 길을 잃고 이렇게 갔더니 원래대로 왔네. 더 짧은 길을 왔죠. 짧은 갔다는 건 생존의 가능성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새로운 이주의 루트 혹은요 겨울을 보냈고 이렇게 해서 잘못 갔는데 여기서도 생존이 가능하더라. 약간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됐지요? 자, 그래서 이것들 각각은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니즈는 얘네 받은 거예요. 새로운 서식지, 즉 새로운 번식지라는 얘기는 거기서 생존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이주누토 혹은 겨울을 보낼 곳 이런 여러 곳들의 각각은요 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수로 와야 되는데 조동사니까 뭐 문법적인 중요성은 없고 이런 각각의 하나하나의 뭐 장점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은요. can occur. 일어납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through different mechanism.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찾을 수도 있고 저걸 찾을 수도 있고 저걸 찾을 수도 있고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각각도 다 다른 메커니즘으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진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리고요 이것은요 또 at different frequency 각각 다른 빈도수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 각각은 뭔데 어떤 식으로 이 서식지나 겨울 서식지를 뭐 겨울에 보낼 곳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도 their own 그것들 각각의 고유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도 또 생물학적 진화적으로 봤을 때 다 달라요. 되죠? 그래서 뭐 그렇구나. 이게 왜 그렇대요? 뭐 중요해? 가끔은 달라? 뭐 그렇진 않고 여기서는 생존 가능하고 그것이 어떤 이후의 종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그 종의 어떤 생존이라든가 이런 것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어떤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제는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글이 어쩌라고 싶은 글들이 많죠. 이번 게 유독 그런 것 같아. 자, 내용 이해되시죠? 네. 내용이 좀 낯설지만 내용 정리 잘 하시고 복습 꼭 잘 해오세요.